엄마 냄새가 납니다. 오늘 아침 서랍을 열다가 낡은 손수건 하나가 나왔어요. 하얀 바탕에 파란 줄무늬. 엄마가 항상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그거예요. 코를 갖다 댔습니다. 세탁한 지 오래됐는데도 어딘가에서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27년을 아이들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텃밭도 가꾸고 가끔 성당 봉사도 다니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평범한 제 인생도 몇 년 전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늘 건강하실 것 같던 저의 엄마. 그러나 제가 53살 때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러려니 했어요. 밥 먹은 걸 잊어버리시고 같은 말씀을 하루에 10번도 더 하시고 그러실 수 있지 70이 넘으셨으니까. 그렇게 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고 경찰이었어요. 이분이 댁의 어머니십니까? 마포대교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당시 한겨울이었는데 맨발로 계셨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집에 가야 한다고만 반복하셨다고. 그런데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요. 집 밖으로 나가셨다가 길을 잃으신 거였어요. 저는 그날 엄마를 태우고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웃으면서 이러셨어요. 나 배고파, 밥 줘. 그때부터 친정 엄마와 함께 살며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동생은 부산에 있었고 제가 엄마와 가까이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간병을 맡게 된 거죠.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던 날들, 그렇게 엄마 곁을 지킨 게 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헌신, 사랑, 효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딱 3달이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간병은 저를 천천히 곪게 만들었습니다. 치매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기억이 사라집니다. 어제 일, 지난주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엔 본인 스스로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첫 번째 고비는 도둑 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지갑을 잃어버리셨어요.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장롱 안속 주머니에 직접 넣어두신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며 본인의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저를 보시고는 네가 가져갔지?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웃었어요. 엄마, 내가 왜요? 어디 두셨는지 같이 찾아봐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가져간 거야. 내가 다 알아. 저는 순간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의심의 눈빛이 아닌 확신의 눈빛이었거든요. 자기 딸이 도둑이라는 걸 완전히 믿고 계신 눈빛.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엄마, 내가 왜 엄마 지갑을 훔치겠어요? 남도 아니고 딸인데. 소리친 뒤 바로 후회했어요.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무서우셨겠죠.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으니까.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잠이었습니다. 밤이 제일 무서웠어요. 엄마는 밤낮이 완전히 뒤바뀌셨거든요.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활동하세요. 새벽 1시에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 새벽 2시에 슬리퍼 끄는 소리, 새벽 3시에 현관 잠금 장치를 만지작거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자면서도 들었어요. 몸은 자는데 신경은 깨어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항상 켜진 상태. 이 증상을
과각성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4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4년 동안 깊은 잠을 못 잔 거예요. 어느 날은 진짜 사고가 날 뻔했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2분 사이에 엄마가 가스레인지를 켜신 거예요. 불을 켜놓고 거실로 나오셔서 앉아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냄비 밑에 불이 활활. 그걸 발견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불 끄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아찔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 몰래 가스 밸브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고비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건 기저귀였습니다. 엄마가 기저귀를 차게 되신 날, 저는 한참을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어떻게 갈아드리는지 알려주시는데, 저는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이걸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답답해졌습니다. 엄마를 뒤집어 기저귀를 갈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슬프기도 하고, 거부감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거부감을 느끼는 저 자신이 너무 못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또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저한테 웃으셨어요. 야, 순자야. 네가 나한테 이런 것도 다 해주네. 그 소리를 듣는데 미안함과 짠한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엄마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왜 울어? 괜찮아 하셨습니다. 힘들었던 5년 간병 중에 제가 가장 무서웠던 말이 있어요. 어떤 날은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아주머니, 여기 왜 계세요? 저를 보고 아주머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나 순자야. 계속 내가 누군지 알려줬지만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시고 침대 쪽으로 돌아 누우셨어요. 엄마는 제가 59이 되던 해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저를 알아보시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생했다, 순자야 미안하다라고 하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몇 년을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시더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이름을 부르시며 고생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죽을 만큼 힘들었던 5년 간병 세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순간에도 엄마는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후련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날 키우며 고생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사무치게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더 잘해드릴 걸.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난달이었어요. 마트에서 계란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계란이 2판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틀 뒤에 또 계란을 사왔어요.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나도 나이 드나 보네. 그런데 자꾸만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엔 이랬거든요. 밥 먹은 거 잊어버리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저도 요즘 딸한테 같은 말을 2번씩 하거든요. 제 딸이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웠어요. 나도 엄마처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딸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딸 눈을 못 알아보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앉아서 무서워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니까요. 학교 선생님으로 27년 동안 모르면 공부하는 거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쳤잖아요. 저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치매를 막는 법을요. 다음 날 곧장 병원에 갔어요. 신경과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자 씨,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20년, 30년 동안 뇌에 쌓인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어요. 충분히 늦출 수 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바꾼 건 음식입니다. 선생님이 지중해식 식단을 권하셨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거예요. 고등어, 꽁치, 삼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던 거잖아요.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해요. 견과류도 좋다고 해요. 그 중에서 호두가 특히 좋아요. 호두 모양이 뇌랑 닮지 않았어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닌가 봐요. 하루에 호두 5-알씩.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호두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강황도 빠질 수 없대요. 카레에 들어있는 노란 가루잖아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를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카레를 자주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은 카레를 먹어요. 혼자 먹어도 맛있거든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색이 진한 채소들, 브로콜리, 시금치, 가지. 이런 것들에 든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가 늙는 걸 막아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속 노화, 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반대로 양을 줄인 건 흰쌀밥이에요.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 현미나 보리를 섞어서 먹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뇌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랑 치매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대요.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 뇌를 살린다는 거. 이건 이제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에요. 걷기만 해도 돼요. 매일 30분씩 조금 빠르게.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이게 해마,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직접 키워줍니다.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해마 크기가 크다는 연구가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어요. 30분에서 40분. 이어폰 꽂고 이 오디오 들으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 걸으면서 들으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중 걷기도 좋고요.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이게 심폐기능이랑 뇌 혈류를 동시에 좋게 해줘요.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치매 예방에서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많은 연구들이 말하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뇌가 자극을 받지 않아요. 뇌도 근육이랑 같아서 쓰지 않으면 줄어드는 거거든요. 누군가와 대화하면 뇌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해요. 상대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대답을 만들고 표정을 읽고 이 모든 게 뇌 운동이에요. 저는 간병하는 5년 동안 친구들을 많이 잃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모임에 불러도 못 가고 연락도 뜸해지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당 성가대를 다시 시작했어요. 노래도 치매 예방에 좋아요. 노래를 부르면 기억회로, 감정회로, 호흡 조절 다 같이 쓰이거든요. 처음 나간 날 20년 만에 만난 성가대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순자 씨 목소리는 그대로네요. 그 말 하나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바로 수면이에요. 간병하는 동안 못 잔 잠들. 그게 뇌에 영향을 줍니다. 잘 때 뇌는 청소를 해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쌓인다고 해요. 저는 지금 수면 위생이라는 걸 실천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자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몸에 긴장이 너무 배어 있어서. 그런데 3달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깊이 자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스스로 만든 습관인데요. 매일 일기를 써요. 짧아도 돼요. 딱 3줄만요. 오늘 뭘 먹었는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뭐가 기뻤는지. 이걸 쓰면서 하루를 회상하는 게 기억 회로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거래요. 그리고 기뻤던 것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 훈련도 되고요. 저는 요즘 2~3줄 일기 쓰는 게 하루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치매 증상 중에 평소에 온화하시다가 갑자기 난폭해지시며 욕설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저희 엄마는 다행히 그렇게까지 되진 않으셨지만 사례를 들어보니 손녀 손자에게도 욕설을 하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부모를 모시기도 힘든데 자식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주변에서 치매로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도 열심히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함께 좋은 음식 먹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어 다니면서 뇌를 활성화시켜 봅시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닿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억이 오래오래 맑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님을 간병하셨거나 지금도 하고 계신 분,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두렵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하며 이겨내 봅시다. 감사합니다.